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2차전지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짧고 굵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 것들을 아무래도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임팩트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당분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주가는 사실 제가 중반에까지 보다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두세 시 정도부터인가 제가 잠깐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쭉쭉쭉 빠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2차전지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이거 분석을 보니까 이렇게 폐렴 관련 그런 제약주 관련 것들이 좀 열풍이 불어서 이제 수급이 다 글로 쏠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큰 문제는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내일 부터 또 이번 주에 다시 또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들 좀 짚어보면 한병화 위원이라고 이제 다들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워낙 파테란 씨하고 거의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병화 위원의 그 텔레그램 보면 요즘에는 막 또 내리면 또 내렸습니다. 더 위기입니다. 더 위기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 갖다 붙이는 것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떤 애널리스트가 김현수 위원도 그렇고 이 한병호 위원도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 뭐가 문제냐라고 충분히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감정이 실리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김현수 위원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한두 개의 실수들이 있었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그게 애널리스트냐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충분히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 종목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무조건 좋은 이야기들만 들으면은 이렇게 저희가 주식하는데 투자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한병화 위원은 너무나 요즘에 뭔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너무 텔레그램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병화 위원이 사실 이런 하락기를 좀 잘 맞췄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저도 예상하지 못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하락폭을 가져왔었는데 그 이면에는 당연히 이런 전 국민이 2차전지 열풍을 부는 이런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수급까지도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폭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2차전지 조정 와도 제가 올해 투자를 했지만 2차전지 조정 와도 한 30% 정도 빠지고 다시 또 반등하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50% 조정이 왔었던 이유는 그런 이렇게 오버슈팅이 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병화 위원이 어쨌든 그건 잘 짚었습니다. 그게 어쨌든 결과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장고만이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한병화 위원이 자율택까지 맞췄는데 이제는 더 호재가 나와도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재에만 더 집중해서 FEOC도 악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조금 감정이 이제 앞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두 번째는 FEOC 이후에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재도 그렇고 특히 분리막 전에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이 두 개의 소재가 굉장히 미국에서 중국 소재를 배제시키면 더 큰 혜택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굉장히 좋습니다. 분리막도 SKIT, 전에 또 엔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에 관련된 업체들이죠. 엔캠이랑 SKIT 같은 경우는 특히 또 4680에도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EOC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 포스코나 이런 LG화학 같은 경우에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5대5 만든 데도 있고 오히려 7.5대 2.5 이렇게도 한 회사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지분이 더 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 이런 돈 더 투입해서 지분 7.5대 이렇게 2.5로 맞추면 75%더 높이면은 나중에 우리 이익 구조도 더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좋지 않냐? 물론 이렇게 계약도 그렇게 다
바인딩 뭐죠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만들어 놨다고 해요. 다만 이런 것들이 단순 지분 문제가 아니라 약간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25% 가져간다 뿐만이 아니라 지휘권 전체를, 통제권 전체를 이제 그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까지, 단순 지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그런 컨트롤 부분을 다 우리나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지분 당연히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늘릴 수 있겠지만, 모든 컨트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또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계약상에 말씀드렸듯이 조정까지는 가능하지만, 야 이거 계약상이랑 지금 다르게 나왔지 않느냐, FUC에서 컨트롤까지 전부 다 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컨트롤까지 다 니네가 가져간다, 완전히 우리가 노예 계약처럼 한다, 그런 건 우리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계약을 해놨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깨끗한 업체들, 특히 LNF나 에코프로비움 이런 애들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어저께 FOC 나오고 나서도 거의 10% 슈팅 갔었죠. 에코프로비엠은 15% 슈팅 당연히 갔어야 되죠. 양극재 44조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좀 상대적으로 2%밖에 안 오르다가 얘네들이 컨콜을 하면서 확 올라갔었죠. 그런 것들을 오늘 다 뺐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NF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LNF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FOC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순수 한국 자본으로 이루어진 LNF가 이제 전구체나 리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 자본 JV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제일 좋을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얘네들의 지금 발목 잡았던 거는 미국 진출이에요. 미국 진출. 근데 레드우드 이 부분이 FOC가 결정이 되면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시장에 나올 때, 아마 빠르면은 뭐 올해 12월에 나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산업부에도 다 이미 사전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표 시기만 조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불확실성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레드우드하고 잘 추진이 될 텐데, 꼭 뭐 LG든 테슬라든, 제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드우드랑 같이 3자를 추진해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크게 발목을 잡아왔던 레드우드의 그 JV를 꼭 성사 빠르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대 수혜, 이게 단순히 JV 때문이 아니라 이 뒤에 숨어있는 이 레드우드 때문에 크게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장에서도 기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계약이 나왔죠. 이제 LNF도 계약이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 계약이 나온다 하고 안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LG하고 계약이 이제 테슬라한테도 또 이제 납품을 더 늘려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LG도 더욱 지금 이제 CEO 바뀌고 나서 이제 빠르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한정 늘릴 수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FOC의 최대 수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레드우드에 대한, 이것까지는 뭐 시장에까지 잘 완벽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한 수급 이슈도 좋죠. 공매도도 지금 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특히 더 올라갈 때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고, 코스피 이슈도 있고, 굉장히 지금 실적은 제일 안 좋지만 4분기 실적도 거의 굉장히 안 좋을 거지만,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지만, 그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 정도로 좀 짧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 남겨드렸듯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가 좀 이제 2차전지가 조금 다시 힘을 찾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좀 땅을 사가지고, 좀 이렇게 뭐 하나 정원처럼 꾸며가지고, 뭐 거기서 텐트, 캠핑도 하고, 뭐 이렇게 뭐도 심어보고, 이렇게 아이들과 좀 재밌는
라이프를 좀 즐겨볼 생각이고,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비록 안 좋았지만 또 다시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크게 미국 시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테슬라도 좀 반등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또 1차 현재 다시 또 훈풍이 FOMC 이후에 수주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잘 흘러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짧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